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환경공학이란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또 어떤 출제 유형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은 환경과 환경보건,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 그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보면은 여기서 공부할 부분은 수질환경, 그 다음에 폐수 처리, 그리고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문제, 수질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차를 보시면 환경보건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보건에 비해서 좀 더 세세하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환경공학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미기상학, 대기오염 방지기술, 연소공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연소공학에서는 그 기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에서는 특히 그 공학과 관련된 그 공식을 외워서 계산을 좀 풀어야 하는 그런 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음 진동이에요.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에서 배웠듯이 뭐 소음의 물리적 성질이라든가 소음의 계산,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 그리고 소음 대책, 방지 기술, 진동과 방지 기술, 혹은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법규도 중요한데요. 법규가 이제 매해 바뀌기는 해요. 바뀌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또 바뀌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이제 폐기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폐기물 개론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술, 그리고 토양, 지하수, 해양 환경에서 토양 환경. 토양 환경에서는 토양의 특성과 토양이 오염이 되니까 오염 방지 되는 거, 방지 대책. 그러면 토양의 생태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환경에서는 지하수의 특성, 지하수 오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해양 환경이에요. 해양 환경에서는 그 토양 오염, 토양이 오염이 되면은 그 지하수나 해양 부위도 같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지하수 정화 및 보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는 그 공무원 시험 중에서 환경보건연구사라는 그 시험도 있고요. 또 환경 그 공학 자체를 다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한 과목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꼭 나오는 그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해한 과목이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개념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의 중요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공책에다가 좀 쓰시면서 그걸 갖다 이제 풀이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두세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 공식을 꼭 외우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각각 그 환경의 그 세부적인 문제를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개념을 확립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분석과 관련된 거거든요. 분석에는 여기 이제 공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개념 분석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세세하게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목차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수질 환경, 또 대기 환경 크게 이제 나누려면
소음, 진동, 토양 환경, 지하수 및 해양 환경으로 일단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환경공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술직 공무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건 같은 기술직이라든가 또 어떤 지방직 서울시 그 공무원을 뽑을 때 환경공학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되려면 환경공학은 필수적인 과목이고요. 이 필수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공학을 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랑 공부하면서 요거는 이제 차츰차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경보건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뭐냐면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또 대량 생산 또 대량 소비 시대를 맞이한 상태에서 그 인적 자원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인적 자원을 많이 이제 형성하는 것, 그것부터 형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까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환경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많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광범위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환경기술직 공무원의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희망을 갖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은 깨끗한 환경을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좀 한 2-3번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열심히 이제 좀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해를 하는 것,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난이도가 좀 높고 또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 과목은 요건 30분마다 끊어서 하기 때문에 30분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걸 또 반복 청취를 하셔야지만이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연습한다는 것이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또다시 듣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이제 질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